송재욱 국민의힘 구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정견 발표를 통해 지난 20년간 민주당 아성이었던 구리시의 보수 탈환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출마의 변에서 20년간 낙후되고 정체된 구리시가 서울 편입과 한강변 개발이라는 대전환점을 맞이했고 미래 20년 계획에 이끌고 갈 유능한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송 후보는 개소식을 통해 4대 과제 12개 총선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서울 편입과 교통 개선, 서울과 동일한 교육 여건, 함께 돌보미를 4대 과제로 제시했으며 대표적인 총선 공약으로 KTX 구리역 정차 및 역세권 개발, GTX-B 갈매역 정차, 지하철 6호선 개통, 토평 2지구 혁신기술 대기업 유치, 서울학군 편입,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의 추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송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20년간 준비된 후보를 강조하며 청와대와 국회, 여의도 연구원 등 다양한 국정 경험과 기획력을 겸비한 인물, 언제 어디서든 시민과 소통하고 활동했던 친화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개소식에 참석한 시민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마이크를 끄고 하는 이유가 이제 혹시 선거법 걸릴까봐 지금 마이크 껐으니까 전혀 부담 가지 마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제가 공천 받고 당선되는 게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조금은 무거운 마음 또는 비장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딱 20년 전 2004년에 제가 모시던 전용원 위원장께서 3선 국회의원을 끝으로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때부터 20년간을 민주당에 넘겨주셨어요. 너무나 뼈아픈 일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사실 절치부심 해왔습니다. 2004년 이후에 그 전에는 우리가 여기가 보수의 아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 20년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텃밭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현상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은 여기 모이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남에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남양주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들어서고 급기야 하남에 이제 지하철까지 들어갑니다.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하남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정체되었을까? 또는 낙후되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권 다툼에 눈멀었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무능함도 있었을 게 아닐까. 그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낙후된 정체된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권이 바로 서고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실력을 보여준다면 이제는 좀 더 좋은 구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년 너무나 아쉬웠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쉽고 아프고 이럴 때 기댈 만한 우리 국민의힘조차 조직이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또 달라져야 합니다. 그 단초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이 구리시장 탈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생기니까 벌써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두 가지죠. 서울 편입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오랫동안 쓸모없이 버려져 왔던 한강변 토평 2지구가 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정말 절호의 길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권 찾아왔고 시장 찾아왔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 편입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 아직 그게 과연 될까?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나태근 위원장께서 참여하신 그 통합 법안, 구리 서울 통합 법안이 발의가 돼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태도가 뭐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아무 답도 내놓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21대 국회 그대로 아마 뭉개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됐든 여기 같이 계신 우리 예비 후보님이 되시든 저는 제 1호 법안을 국회에 출근하는 첫날 1호 법안을 구리서울 통합법안을 새로 낼 것입니다. 새로 내고 우리가 150석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다수 과반, 다수당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6월 1일 날 법안 내고 8월에 9월에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안에 서울 통합 법안 내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뤄내겠습니다. 제가 이런 노력 끝에 또 여기 계신 후보님들이 노력 끝에 이뤄낼 걸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구리 시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과시키면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이승호 교수님, 전 토목학회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 발표하셨죠? 그때 발표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엑기스만 뽑아내 보겠습니다. 서울 편입이 되면 과연 무엇이 좋아지느냐, 어떤 혜택이 되느냐, 이것을 제가 공약으로 다시 한번 담아봤습니다. 주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교통이 좋아집니다. 교통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 시민의 20%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저도 4년 동안 여의도를 출퇴근을 해봤습니다. 짐짝 열차에 실려서 출근했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3번을 갈아탄 끝에 여의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종점이 지금은 중랑구고 광진구인데 이게 구리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리시가 사통팔달 교통요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리 시민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 엄청 밀려요. 올라타도 그냥 거북이 걸음이에요. 자, 이게 빨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왔는데, 자, 왕숙지구에서 나올 교통량,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에서 지나가는 교통량 다 묻어버리겠습니다. 지하화를 이미 추진하고 있지만 그걸 확실하게 챙겨서 구리 시민은 바로 올라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교통이 아마 획기적으로 달라지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에서 제가 새로운 개념을 하나 내놨습니다. KTX 우리 구리역 지나가죠. 구리역 사람들 아무도 못합니다. 상봉을 가거나 아니면 양평까지 가야 되는데 KTX 서울 강릉 구리역 이거를 구리역에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봉까지 가는 열차들이 지금 다인데 상봉에서 갈아타는데 자, 청량리에 출발해서 상봉 2정거장밖에 안 되죠. 거기를 왜 섭니까? 구리역으로 뽑아내는 대수를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엊그제 발표하신 거 있죠? GTX-E라고 있습니다. GTX-E가 신내를 거쳐서 구리를 들어와서 독서로 이어집니다. 자, 이게 아직 역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구리역 일대를 지나가게 하든 갈매호를 하든 어쨌든 구리 역세권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호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행히 황무지 같은 땅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랜드마크 부지. 그 부지를 구리 역사하고 이어가지고 우리가 구리역 일대, 여기 돌다리 사거리, 그 다음 수택동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손 놓고 있나? 그게 아니라 계속 시민들과 대화하고
이거 서울 강릉 구리역 정차 이거부터 해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마이크 잡을 뻔했네요. 큰일 났네.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잘 살펴보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서울에 편입되면 소위 도농동의 D모 고등학교를 못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서울로 가면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못 가는 게 아니냐. 지금은 같은 학군인데, 자, 하나를 내주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합니다. 서울의 고등학교에 어떻게 학생을 뽑나 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학교, 자사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보니까 서울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A 고등학교다. 20%를 서울 전체 학군에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40%를 인접한 학군에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그 학군에서만 뽑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울특별시 구리구가 되더라도 내가 강남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강남에 있는 학교 자사고 가겠다. 그러면 20% 선발권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을 하더라도 광진이나 노원에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학교에 우리가 20% 40%면 60% 선발권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훨씬 많은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서울시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이건 지금 경기도에 없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초중고 입학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지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 한 분을 더 모실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 뭐가 좋아진다? 보육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교사 한 명이 더 늘 때 애들이 훨씬 더 케어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교육의 소소한 부분 내지는 우리가 놓친 부분이 많은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크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복지 혜택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경기도가 안 그래도 복지의 천국이었는데 이게 서울로 가면 줄어들지 않을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삭감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가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의료 서비스, 방문 서비스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이사비나 보증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청소년은 서울런이라고 있어요. 배운다 할 때 런, 서울런이라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열가점 많은데 이런 교통, 교육, 복지가 좋아진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이 혜택이 우리한테 오려면 서울 편입을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한 다음에 되면 서울 시민과 구리 시민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매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서울 편입은 끝났고 아까 교통에서 빠진 게 있는데요. GTX-B 갈매역 정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열차가 서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일부 열차가 설 수 있게끔 추진해야 되고 구리의 자존심입니다. 갈매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갈매역 GTX-B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것도 아까 제가 구리역처럼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세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갈매역, 갈매 역세권, 그리고 산후리 들어설 이커머스 단지, 그 다음에 농산물 시장 이전, 이런 걸 다 묶어서 하나의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 이 개발 예정의 토평 이지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토평 이지구를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송도에서 황우여 대표님을 모시고 그때 보좌관을 할 때 송도가 처음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어떻게 잘 지어졌어요. LH에서 저걸 잘 했어요. 그 이후에 여기 보니까 마땅한 기업들이 못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분교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인천대학교 들어왔고 아마 여기도 우리가 하면 기업
학교, 그 다음에 뭐 종합운동장 시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상가까지 송도가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됐어요. 안 되다가 무슨 계기로 여기가 활성화가 됐냐면 딱 하나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기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거기 일자리는 크게 창출하지 못했지만 원래 있던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지금 주식 총액 엄청 높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잘 살게 됐고 같이 더불어서 이제 상권 그 기업들의 그 어레인지가 커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연세대학교 지금 1, 2학년, 2학년까지인가 1학년까지인가 무조건 그 기숙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하나 마련하는데 이걸 중심을 잡아줄 앵커 기업이 필요합니다. 이 앵커 기업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IT 기업,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판교 아시듯이 판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네이버 계열사가 하나 둘 모이다가 이제 IT 기업들이 하나씩 모이고 잘 나가다가 지금은 그거를 넘어섰습니다. 뭐냐면 IT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본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 어떤 본사들이 들어오냐 놀라실 텐데요.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이런 데가 들어요. 왜 그 IT 기업도 아닌데 거기 들어냐 하는데 여기에 혁신 기술과 R&D 연구는 판교가 훨씬 잘 되니까, 그리고 교통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중공업도 혁신 사업들은 그런 IT 인력들이 풀이 많고 인프라가 많은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 우리 교통 여건은 판교 못지않게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겠죠. 혁신, 앞으로 미래를 선도할 혁신 기업들이, IT 기업,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게 지금의 시장님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에서 뛸 사람이 이것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2034년 들어서 완공이 될 우리 토평 2지구의 미래를 중심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4년 안에 추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여기 남아있는데 함께 돌봄이라고, 저는 어르신, 아이, 학부모 함께, 이분들이 사실 겉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경로당 계시고 아이들은 어린이집 가 있고 학부모들은 직장 다녀요. 가족이 24시간을 항상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싫어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지혜를 모아가지고 내 마을에서 한 아기를 키운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거 왜 안 하니? 서민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 간병비입니다. 하루에 이 간병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300, 400까지 한 달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가지고 서민 부담을 완화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20년을 준비했습니다. 구리시의 앞으로 20년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20년을 준비했고, 아까 우리 후원회장님 말씀대로 폭넓은 국정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 경험이 어디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어떻게 보면 창의력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제가 기획 업무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고 여의도 연구원이고, 이런 기획 업무는 제가 모셨던 김재원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가져가면 보고서를 보고 잘했네 뭐 이게 아니고 되겠나라는 말을 해요. 이 보고서는 실행력을 갖춰야 됩니다. 되게끔 해야 이게 완성된 보고서지 그냥 글자 잘 만들고 이렇게 마침표 찍었다고 보고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추진력 확실하게, 제가 확실하게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용원 위원장님과 2004년 인연을 맺고 20년을
구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많은 상임위를 거쳤습니다. 국토위, 외교통상위, 정무위, 문체위, 뭐 많습니다. 국방위까지 했고요. 이런 각종 상임위를 거치면서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조율하는지를 익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첫날부터 들어가서 정말 제가 정말 아직도 한켠에 엉어리가 있는데 대통령님 탄핵을 하도록 제가 잘 못 모신 그런 아픈 기억은 있지만 어떤 마지막 날까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 백서까지 제가 만들고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의리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총선 도전 이후에는 이후 4년간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전략실장을 맡았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 그 다음에 지난 지방선거까지 3개의 선거를 모두 이기는데 일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구리에 주소를 둔 지는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출퇴근했고 출퇴근하는 시간 빼고는 아시다시피 저녁이나 주말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구리 구석구석 다니고 봉사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기축구를 비롯해서 생활체육도 많이 했고요. 이런 가운데 만나는 분의 즐거움과 애환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나중에 지역 정치인으로서 됐을 때 뭘 해야 될까? 하나하나 빼곡이 조금씩이나마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 한켠을 제가 읽을 수 있는 귀를, 마음을 키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2004년부터 시작된 인연, 2024년 지금 오늘 제가 송재욱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절치부심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총선이라는 대장정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의 저, 그리고 이제까지 오늘의 저가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구리시와 구리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말 든든한 저의 든든한 백이세요.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대통령 선거, 구리시장 선거에 이어서 자, 2개 다 탈환했습니다. 뺏어왔습니다. 보수 탈환 마침표를 함께 찍어주십시오. 앞으로 20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래의 핵심 기업이 몰려드는 구리, 청년이 북적이는 구리, 가게문 지금 닫혀 있습니다. 활짝 열리는 구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자라날 수 있는 구리, 노후가 더 행복한 구리, 우리가 서울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구리를 찾아오는 구리, 구리 시민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